네, 간밤 상승 마무리 지었던 뉴욕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나름의 가격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1시간 동안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고 주요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조 7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780억 달러, 전일 대비는 6%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죠. 지난주까지는 15점대까지 내려오면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을 지났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공포 구간에 접어들더니 오늘은 31점까지 올라섰습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해당 지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또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만 또렷한 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10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기관들의 동향은 어떠할지 ETF의 매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지속적으로 기관들은 유출을 보였지만 간밤에는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4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도세가 나오다가 간밤에는 유출과 유입 크게 유의미한 숫자를 보여주진 않았고요. 다만 시장 안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2.9%까지, 이더리움은 7.3%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코인들의 가격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4%대 상승을 보입니다. 85,600달러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고요. 이더리움이 1%대로 1,600달러 선. 다만 중간에 있는 코인들은 일제히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수요가 다른 코인들보다는 확실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진 않았지만 다우와 S&P가 거의 1%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스닥이 무려 12% 급등한 데 이어서 금요일, 월요일까지도 추가적인 연속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뉴욕 증시도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투자자들은 사실 불안 심리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 뒤바뀐 말을 내놓고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자제품 관세 유예시키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간밤에는 자동차 관세도 전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제조업 중에 가장 중요한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나름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손상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속으면 네 탓이지만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우리가 한 번 손해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해도 괜찮지만 두 번이나 속은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잘못도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만큼 시장 안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매매 행위보다도 관망세로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을 또 이끌어줬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연준 이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연준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하반기에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만약 경기 침체가 정말로 크게 불거진다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장 5월 7일에 FOMC가 열리는데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줄 수 있을지 기대감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로 오늘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중, 일중 기준으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다렸었던 또 새벽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회담이었습니다. 두 대통령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관심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이 두 명 수장의 만남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주지 않을까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코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해당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되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고요. 자동차 관세와 관련돼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해당 자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두 수장이 비트코인을 입에 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실망세가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가격 회복에 나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스트레티지사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위기론이 부상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 안에서 리스크로 자리매김했었는데 최근에 SEC에 제출한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까 되려 비트코인을 3,500개 가까이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재정적인 악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티지사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홀딩하게 된 제1의 기관이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도 분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68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당 수치는 전 분기 대비해서도 16%가 증가되면서 고래들, 큰손들, 시장 안에서의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담아가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비중도 실제로 증가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3월부터 비트코인의 증가세를 고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시죠. 고래들의 증가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 검은 색깔 라인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뒤에 있는 약간 연한 색깔이 이 고래들의 매수 물량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고래들은 저점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단기 보유자들은 손실권에서 매도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고래들은 되려 비트코인을 믿음으로 신뢰로 계속해서 매수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비트코인 간밤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지 않은 채 85,000달러 선까지 가격 회복을 만들어줬고요. 주요 알트코인 이슈로 솔라나의 이슈만 하나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솔라나의 현물 ETF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만 있었는데 이제 제3의 코인으로 솔라나가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주의를 해보셔야겠고요. 캐나다가 먼저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면 미국이 뒤따라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